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리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한국, 그것도 아침에 보안이 철저한 신축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 사건, 사고 매체에서 다뤄 남양주 밀실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미제 사건, 이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밀실살인의 뜻을 알고 있나요? 어렸을 때 탐정을 주제로 한 만화나 만화책에서 자주 들어봤을 텐데요. 수많은 CCTV와 여러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현실에서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살인사건입니다. 그렇게 일어나기 힘든 밀실살인사건이 고급 아파트에서, 그것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아무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데요.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마치 순간이동을 한 듯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10년 11월 남양주시 진점읍의 신도 브랜뉴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고급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 A동의 로열층인 14층에 한 노부부가 입주했습니다. 남편은 74세 박 씨였고 아내는 69세 이 씨였습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던 새벽 5시경, 남편 박 씨는 지인들과의 골프 약속을 가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이때 아내 이 씨는 아침을 짓기 위해 침대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18시간이 지나고 밤 11시 20분경 골프를 치고 일행들과 술자리가 끝난 박 씨가 귀가합니다. 박 씨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새벽에 출발할 때와 같이 집안의 모든 불은 꺼져 있었죠. 이 시간에 항상 깨어있던 아내가 보이지 않아 아내를 불렀지만 아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불안감을 갖고 안방으로 와 불을 켠 순간 남편 박 씨는 술이 다 깰 만큼 충격적인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방 안은 온통 새빨간 혈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침대 위엔 여러 번 칼에 찔려 사망한 외출복 차림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박 씨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남편 박 씨에겐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생긴 날이었죠. 이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 살해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비산된 여러 혈흔, 그리고 시신에 보이는 여러 자상, 침대 옆 떨어져 있는 칼을 보곤 처음엔 범인이 쉽고 빠르게 잡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아주 많이 남아있어 보이는 현장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경찰의 생각과는 다르게 범인의 특정할 만한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보이는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흔적이 하나도 없었던 것일까요? 경찰은 먼저 족적을 주시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혈흔들 사이로 족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범인의 신발 족적은 집 내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은 뒤 화장실로 가 슬리퍼로 갈아 신고 곧바로 부엌으로 이동해 칼을 꺼낸 뒤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살해 후 화장실로 돌아가 슬리퍼는 벗은 뒤 그대로 두고 나갔던 것이죠. 이로써 혈흔에는 화장실 슬리퍼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흉기를 분석했습니다. 범인이 집에서 쓰던 부엌 칼을 사용했고 피해자 시신 근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칼 손잡이에 지문을 분석하려 했으나 혈액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 지문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있는 수많은 CCTV 영상에 범인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우선 이 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해선 지하와 지상 두 가지 진입로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통하는 지하 진입로엔 차단기, 그리고 동을 들어갈 때 보안 패스가 있고 지하 주차장 내부엔 수많은 CCTV가 존재, 그리고 엘리베이터 외부와 내부에 모두 CCTV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면 이 CCTV에 찍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상 진입로입니다. 여기도 각 동에 들어갈 때 지나쳐야 하는 보안 패스가 있고 설사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쫓아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내 외부에 모두 CCTV가 있습니다. 물론 CCTV가 없는 계단으로 이동했다고 해도 계단문을 열고 해당 층에 나오자마자 있는 엘리베이터 앞의 CCTV에 찍히지 않고 지나칠 순 없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의 앞뒤 날짜 포함 A동 출입한 모든 CCTV의 분석을 진행했고 CCTV에 잡힌 188명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모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 용의선상에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을 써서 지하, 지상 진입로에 CCTV에 찍히지 않고 올라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집 현관문이죠. 누군가 벨을 누르는 순간 현관 앞쪽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작동하고 범인을 촬영했을 겁니다. 또한 벨을 누른 시간의 기록도 기계에는 남게
되죠. 그러나 누군가 벨을 누른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벨을 누르지 않고 들어왔던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이 노크했을 가능성이죠. 그러나 이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볼까요? 누군가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줬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바로 모르는 사람을 집에 순순히 들어오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범인은 유유히 들어와 신발을 벗고 화장실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CCTV 분석으로는 범인으로 추정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막막했던 경찰은 살해 후 슬리퍼를 벗은 범인이 작은 방에 들러 무엇인가를 뒤진 흔적이 있어 이 부분도 확인해 보았지만 작은 방엔 값비싼 물건이 없을 뿐더러 사라진 물건도 없었죠. 고가의 시계 등 값비싼 물건들은 안방에 있었는데 범인은 안방에 아예 가질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으로 성범죄 흔적을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혈흔, DNA를 전부 채취, 분석한 후 아파트 전체에 동일 혈흔이 발견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나 이 중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어디에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해자 E씨의 금전관계, 보험금 관련 문제, 가족관계 모두 확인해 보았지만 이 부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남편이 집을 나서고 3시간 뒤인 오전 8시에 피해자 E씨는 서울에 사는 지인 최씨와 약 18분 동안 주식 관련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야 된다고 하며 마지막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통화였죠. 이 상황으로 봤을 때 피해자는 남편이 나가고 오전 8시 18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집에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망 추정 시간은 17일 오전 8시 18분에서 남편 박씨가 돌아온 저녁 11시 19분 사이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신의 상태를 보았을 때 범인은 피해자 E씨의 얼굴과 목 등 흉기로 약 10여 차례를 공격했습니다. 직접 사인은 목 부위 치명상에 따른 경동맥 절단이었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 양손에 베인 상처입니다. 범인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방어한 흔적인 방어원이 11곳이나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범인은 69세의 노인 여성을 단번에 제압할 수 없는 키, 몸집이 작거나 힘이 세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범인을 특정할 만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런저런 가설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화살은 남편 박씨에게 향했습니다. 배를 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지나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문, DNA가 나오더라도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남편 박씨가 집을 나선 후에 휴대폰 위치, 골프장, 술자리 등 모든 동선의 CCTV 모두 남편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또 가장 무섭지만 유력한 가설은 집안의 노부부 말고 원래부터 다른 사람이 존재했을 가능성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다들 보셨죠? 그 영화에서처럼 애초에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죠. 범인이 아무런 CCTV에도 찍히지 않았고 살해 전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도 피해자는 아무런 신고 및 피신을 하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엔 정말 여러분들만 살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정말 이 가설이 맞다면 생각만 해도 정말 오싹합니다. 이 사건은 2010년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사건입니다. 부디 재수사로 추가 증거 확보하고 범인이 잡혀 엄벌에 처해지길 기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마 이 범인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완전 범죄라 생각하며 평범하게 우리 주위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껏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